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게 욕심인 것 같습니다. 전세로 살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부동산은 하락장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로드맵을 그리면 좋을까요? 열심히 돈 모아가다 보면 언젠가 부자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요. 월급 몇 번 받아보니 내 집 마련은커녕 2년마다 올라가는 전세가를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 많지 않은 월급을 겨우 저축하려고 해도 월급의 3분의 1이 전세 대출이자로 빠져나가면서 차가운 현실을 비로소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집 사고 몇 억씩 벌었다는 것을 보며 내심 부러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돈 모으는 것도 마땅한 재테크를 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저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을 사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현실적으로 돈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누구는 오른다, 누구는 떨어진다, 누구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말을 마냥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은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요새 대출 풀리며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턱턱 살까요? 애초에 몇 억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지금이 가장 저점이란 보장도 없는데 왜 지금 살까요? 다들 커피 마실 때 돈 모아야지 포기하면서도 이거 한번 덜 먹는다고 내 집 살 수 있나 생각도 들고요. 나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아 씁쓸해집니다. 저의 고민은 단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월급 300만 원 받는 중소기업 직장인이 남의 집 말고 내 집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요? 2호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면 보이는 수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 하나 없다는 현실에 좌절을 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집을 사고 싶은데 역시 포기해야 할까요? 그래도 저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만기 다가올 때 집주인 눈치 그만 보고 싶고 더 떨어지겠지 마냥 기다리는 것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월급을 얼마까지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직장인에게 희망을 주세요. 구해줘열부 믿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가장 궁금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딘 올랐다 어딘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돈 있다 한들 지금 진짜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떤 때에 내 집 마련한 사람이 결국에는 위너였나 그거를 원하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따져보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서울의 매매지수랑 전세지수를 2003년부터 2025년까지 한 20년 정도 가격 흐름이 어때는 건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파란색이 이제 매매가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서울. 부동산 가격이 딱 꺾이게 만들었던 아주 세계적으로 임팩트 있던 사건이 이제 2008년도에 나왔던 금융위기입니다. 이때부터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서울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죠. 2014년까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파란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게 조금 올라가면서 네. 이제 21년도에 이렇게 상승의 흐름으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특히 코로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많이 상승했던 시기였다라는 거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이제 2023년 요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마다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를 조금 다시 보면요. 2012년도에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실거래가가 8억 원 아래로 하락했다. 이건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상징성이 있는 아파트잖아요. 이게 8억 밑으로 하락했다. 지금 8억 밑이라는 거죠.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지금 얼마죠? 음마아파트가? 지금 겁나 비싸요. 네, 엄청 비싸죠. 2012년도 3월 9월 기사인데 이때 강남 집값 1년 연봉 날아갔네. 전세값은 2천만 원 올랐다. 이러면서 1년 연봉이 날아갔다. 이러면서 이제 하락장의 모습을 보였던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아까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렸던 때에 서울 평균 집값이 8억 원을 돌파했다. 10개월 만에 1억 원이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달 만에 평균적으로 1억이 다 동시에 서울 집값이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21년 3월에 또 지난달 수도권 집값이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왜 나왔냐면 실제로 2010년 11, 12가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따져봤었을 때 12년 만에 2021년 집값이 완전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분위기가 정말 자고 일어나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그런 상승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4년에는 집값 바닥이다.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올해 더 떨어진다라는 이제 예측, 전망을 한 기사도 있고요. 2023년에
한강변인데 2억 넘게 뚝 떨어졌다. 이게 한강변 아파트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2억이 넘게 떨어지면서 이때는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맞아요.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했어요. 집값이 계속 막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모님. 그렇죠.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내 집 마련을 쌀 때 싼 시기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뭐 2012년, 13년을 되돌아 봤었을 때 이때는 이 시장 안에서는 하락이 엄청 심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 봤었을 때는 이때 가격이 쌌었을 때 집을 샀다면 지금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가격이. 실제로 23년이나 24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샀던 분들은 또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떠하냐. 물론 입지에 따라 다르겠죠. 서울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심플한 게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 맞아요. 안 좋다, 더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지나고 보면은 참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쉽냐?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잘 놓치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내 집 마련 하는데 용기를 내고 기운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안 좋다 할 때 실제로 집산 우리 이웃을 한 명 찾아가지고 오. 평범하지만 용기를 내서 내 집 마련한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안 좋다 할 때 어떻게 용기를 내고 행동을 했는지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간략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40 중반입니다. 수원 살다가 요번에 수지로 이사 왔습니다. 이야. 대기업 다니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중소기업. 그럼 이게 첫 내 집 마련이신 거죠? 네, 처음입니다. 아,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분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잔금 처리하고 전입신고하고 딱 나왔는데 좀 길바닥에서 좀 오. 아. 한참 퐁퐁 울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랑 같이. 아내분하고 네. 같이요? 그러면 언제 사신 거예요, 그걸? 사기는 작년 12월 달에 아. 계약을 했어요. 이야. 작년 24년 12월이요? 네. 그때 분위기가 어땠죠? 다 뭐 무슨 생각으로 집을 샀냐고 주변에서? 다 물어봤죠. 아. 그래서 왜 거기 사냐, 돈이 많냐, 뭐 그런 소리까지는 들어봤어요. 오. 등기 치시고 특히 이제 계약하시고 많이 우셨다고 했잖아요, 아내분하고. 뭐 전세 살 때 너무 힘드셨어요? 네, 전세 살 때 네. 한 번은 전세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새로운 세입자라고 해서 집 보여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연장하기로 했는데. 네, 연장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아. 두 번째 전세 때는 이게 제일 속상했는데 원래는 매매하기로 약속을 하고 자본금을 조금만 더 모으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23년 말쯤에 이제 살짝 올라갔을 때 아, 네네. 그때 갑자기 2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원래 지금 전세로 들어간 그 집을 본인이 살려고 네,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2천만 원을 올려버리신 거죠. 네, 시세가 오르니까. 네, 근데 딱 다음날 이제 집을 보러 오셨거든요. 근데 저보다 14살이나 어린 젊은 부부가 와서 사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강의 초반에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살짝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들으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제 제가 그걸 못 쫓아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해부터 그리고 1년 동안 진짜 이 악물고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달에 8만 원 정도 쓰고 살다 보니까 돈이 모이더라고요. 용돈을 8만 원. 거의 뭐 친구 안 만나고 거의 진짜 회사 집만 밥도 거의 회사에서 드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근데 되게 무서웠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쵸. 그 전에 이제 전세 살 때도 사실 이 집을 살 엄두도 안 났고, 이 집값은 제정신이 아니다, 막 그래가지고, 집을 아예 살 생각을 못 했죠, 아예. 진짜로.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내막이 듣고, 아, 내막이 딱 듣고 나서, 네. 아, 이게 보이더라고요, 조금. 오. 조금
원래는 월부를 알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친구가 알려주고 그냥 가입만 해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진짜 들어갔는데 1,000원짜리 강의가 있었어요. 내 집 마련 1,000원 그 강의가 있어서 그거였죠. 내가 100만 원이 없지 뭐 1,000원이 없냐 그래가지고 그치. 그 마우스 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찝어가면서 그려주셨는데 그게 확 저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 들으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사 가고 싶은 단지가 네, 막 눈에 들어왔죠. 점점 이거는 아니구나, 저거는 아니구나, 네. 이걸 봐야 되는구나. 이게 보이니까 매번 강의를 들을 때마다 어떤 집을 선택해야 될지가 많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강의 1주차에 선택했던 단지, 2주차에 선택했던 단지, 마지막 3주차에 선택했던 단지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강의 한 번 들었다고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거든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그 책하고 네.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책이 있는데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간절함에 귀구려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쓰신 글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한테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깨워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 얘기를 해도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집주인이었으면 제가 전세 살던 집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진심이었다는 게 너무 느껴졌고요. 그리고 숫자가 보였어요. 표가 보였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좋아, 여기 뜰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정확히 딱 숫자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점수가 나왔어요. 진짜 이 집은 몇 점. 그쵸.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다들 그 강의해 주시는 분이 부동산으로 성공을 해보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내박이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뵌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강의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들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희나이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진짜 강의 대충 준비 안 한다고. 네, 그쵸.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 거니까 믿고 들으셔도 된다고 그래서 믿어봤습니다. 정말 몇 달 만에 집을 사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두 가지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네. 지방에 가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공부하면서 돈을 모아서 서울에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이제 이런 걸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좀 듣는 게 좋을지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대로 선택을 한 건지 좀 궁금하게 그것도 되네요. 궁금하지. 이게 원래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주제를 잡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주택을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의 부동산 재테크. 이게 주제가 되겠죠? 지금 내집님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 40대 중반이시고 연 저축이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도 수지에 내 집 마련을 하신 상태에서 이 다음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지금 고민이신 건 나는 일단은 지방에 투자를 해도 되고 수도권에 투자를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갈아타기 혹은 주택을 하나 정도 더 매매하는 방식으로 하되 서울, 경기 지역 위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방 투자보다는. 서울, 경기도 투자가 지방 투자보다 돈을 더 벌지 못 벌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장이 안 돼봤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한 5, 6년 동안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서울 수도권에. 제 생각에. 제가 신은 아니지만 적어도 5, 6년 동안은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이제 전제는 지난번 사이클이랑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강남이야 이런 데는 그냥 날아가고 막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지역까지 온기가 퍼져나가고 이런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사이클이 길거든요. 그래서 2억 정도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 6년 안에 만들 수 있다면 모아서 혹은 지금 실거주지 마련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지고 계신 예산이나 이런 거 갖고 집을 거의 제일 잘 골라 사셨거든요. 그러면 얘도 또 여기서도 차익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내 집 마련한 거에서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축 주머니가 2개가 된 거예요. 내가 실거주로 마련한 집에 내가 또 일해서 모을 돈. 그래서 그 합산 금액이 2억이 넘는다. 5, 6년 안에만.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집을 하나 더 사시거나 아니면 그때 상황을 봐서 그 집을 팔고 수지가 아니라 서울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일단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분들한테. 네,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잖아요. 네, 그 이제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리고 자녀도 5살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다 막 엄청나게 그 시간 집약적으로 하면서 희생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압도적일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억을 가지신 분, 2억을 가지신 분 사람이 다 달라요, 상황이. 5억을 가지신 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3억 가지고 계신 분한테 3천만 원짜리 집 10개 사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물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엄청난 끈기와 노력과 인내와 운때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또. 근데 3억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를 찾아드리는 건 저희가 제일 잘할 자신 있거든요. 이번에 내 집 마련 기초반 들으면서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주택을 하나 혹은 2개로 그냥 꾸준히 걔네를 좋은 걸로 바꿔나가는 식으로 재테크를 하시면 그게 가장 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다만 저희가 지방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거예요. 가진 돈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인 우리 젊은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쉬운 건 이거죠. 제 입장에서 되게 쉬운 솔루션은 이거예요. 서울에 집 사야 돼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사야 되는데요. 그 돈 갖고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못 사니까 그냥 모으세요. 그냥 모으라고요? 네. 저 1년에 2천만 원도 못 모으는데요. 돈이 월급이 200만 원 좀 더 돼서요. 그래도 그냥 2억 모을 때까지는 그냥 모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틀릴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좌절이죠. 책임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좌절이죠. 왜냐면 1년에 2천만 원 모으는데 내가 지금 3천만 원 있어요. 그죠. 그럼 2억 모으려면 1억 7천이니까 8년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8년 동안 집값 안 오르겠어요? 훨씬 더 오르죠.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 투자하라고 하는 거지, 지방에 집 쪼개갖고 여러 개 사는 게 무조건 돈 더 법니다 이런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쭉 얘기를 듣다 보니 이미 내 집 마련도 하셨고 5, 6년 안에 제 생각에 2억 정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안정적으로 굴려가시는 게 현실적으로 제 경험상 더 꾸준히 오래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예. 네. 아주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네. 감사합니다. 제 이 방송 보고 계신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월급쟁이 부자들은 여러분들이 고생 안 하고 돈 버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저희를 디딤돌 삼아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하셨잖아요. 내 집 마련 이후에 이제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같이 고생하신 아내분한테 한마디 하면서 전화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을 해보니까 행복하고요. 이 행복 유지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뭐 고생만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랑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막 뭉클하네요, 마음이. 마음이 뭉클하고, 부동산 공부하시면서 또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와 주시고요. 저도 가끔 수지 가거든요. 혹시나 길에서 보게 되면은 아는 척 해주시면은 제가 자모님하고 코크님 목까지 다 안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정리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샤이월브 나와라. 너 나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들 나와라. 노쏘공 나와라. 야, 이거 봐.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온다. 이제 슬슬. 12월에 내막이 듣고 용기 내서 2월에 집을 샀는데
딱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실거래가가 1,500만 원이 올라 있더라고요. 아내랑 아이는 집이 생겨서 좋아하고 저는 가격이 올라서 좋고. 거봐요. 이게 안 진짜 좋다 안 대동단을 좋다 할 느꼈다. 때가 좋다니까. 네네. 정말 내 집 마련은 안정감과 더불어 금전적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걸 느끼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 아, 길게 써주셨어. 스리 화관, 멜로디님도 화관. 집 사셨네. 경기도에 매매하셨네요. 투자로 집 네. 샀습니다. 네. 저봐 계속 나오네요.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느라고. 아니 왜 많으시네요, 좋아? 되게. 왜 너나인님 안녕하세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알리리님? 내 말이 듣고 가놨고요. 네, 내 말이 듣고 아파트 가놨고요. 샀어요. 아파트 샀어요. 아. 3월 입주합니다. 빅쿨가이님이 얼마 전 내 집 마련 강의 듣고 제 집과 동생 집 두 채 오. 매수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또 뭐하고 살지 계속 나오네요. 내 집 마련 계속 초급반 되게 듣고 많다니까? 깎아서 샀어요. 오. 내 예산에 맞는 집 보는 방법부터 지역 선정 모두 감사합니다. 김뽀또님 샤이니 열부 추가요. 기초반 듣고 계속 임장 다니다가 이번에 서울집 매수했습니다. 뭐 일단 정말 이 정도만 해도 네, 정말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콩이팡이님이 너나이님 그럼 내 집 마련반이 뭔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강의 듣고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저희 영상 좀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시군요. 저게 뭐지 무슨 이야기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 집 네. 마련반이 뭐죠? 내 집 마련반은 내 집 마련하는 반입니다. 너무 성의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직관 사실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얘기해봐요. 내 집 마련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사야 할지를 배우고 따라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반입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들으면 진짜 내 집 마련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댓글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거는 하는 거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돼요. 샤이월브들이 말하니까. 네, 저기 봐요. 저기 계속 나와 지금. 네, 4천 깎아서 샀어요. 네, 알려준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거 봐요. 4천만 원 여러분 4천만 원 벌려면은 얼마 모아야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네. 하여튼 너무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저희 가끔 이렇게 자체적으로 온라인으로라도 셀러브레이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싸게 잘 사야 되는 건 뭘까요? 옷? 가구? 자동차? 아니요. 우리가 매일을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옷이나 자동차가 할인을 한다고 하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지만 집은 몇 억씩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시점에 그 집의 가치보다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찾아내면 되죠. 30만 인구가 넘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 직접 방문하고 정리한 아파트 단지만 수천 개, 직접 했던 거래만 100회 이상. 그 과정에서 저는 저만의 기회를 보는 감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0대 전부를 월급쟁이로 보냈던 제게 누군가 이 방법을 알려줬더라면 내 인생이 더 빠르고 수월하게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돌아가지 마세요. 아파트 싸게 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방법. 너나의 방법 그대로 해봅시다.